우승 직후 모두가 트로피를 바라보는 순간이었다. 그런데 사람들의 기억에 더 오래 남은 건 트로피가 아니라 한 문장이었다. 항상 한계를 시험하게 해줘요. 안세영이 왕쯔이에게 건넨 짧은 고백. 승자가 패자에게 보내는 감사였고 동시에 결승전 전체를 다시 해석하게 만드는 키워드였다. 왜냐하면 이 문장은 단순한 립서비스가 아니라 안세영이라는 챔피언이 무엇으로 서 있는지를 가장 간단하게 증명하는 문장이었기 때문이다. 기술이 아니라 태도, 점수판이 아니라 품격. 그리고 그 품격이 오히려 더 잔인하게 들릴 수 있는 역설까지. 경기장에는 승자와 패자가 동시에 존재한다. 그런데 스포츠가 진짜 드라마가 되는 순간은 승패가 갈린 뒤에 찾아오기도 한다. 그날 결승전은 딱 그랬다. 사람들은 누가 이겼는지를 넘어 어떤 사람이 이겼는지를 보기 시작했고 동시에 어떤 사람이 무너졌는지를 읽기 시작했다. 안세영은 우승 직후 자기 이름을 크게 외치지 않았다. 대신 상대 이름을 불렀다. 왕쯔이를 향해 당신 덕분에 내가 내 한계를 시험할 수 있었다 고 말했다. 이 장면이 강한 이유는 문장 구조에 있다. 내가 잘했다 가 아니라 당신이 나를 강하게 만들었다 는 구조. 승자가 패자를 낮추지 않고 상대를 자기 성장의 원인으로 세우는 방식이다. 여기서부터 분위기가 바뀐다. 경기는 끝났는데 이야기는 이제 시작된다. 화면 밖에서는 또 다른 장면이 돌기 시작한다. 왕쯔이의 표정, 랠리 사이의 숨, 고개를 숙이는 횟수, 벤치를 바라보는 눈동자, 그리고 관중석의 공기. 연패가 쌓인 선수에게는 실력만 상대가 아니다. 기대가 상대가 되고 반응이 상대가 된다. 어떤 날은 그 반응이 환호가 아니라 압박으로 다가온다. 그래서 일부 팬들은 이렇게 말한다. 왕쯔이는 지쳐 보였다. 연희은 패배의 마음이 흔들린 게 느껴졌다. 야유 같은 거친 반응까지 겹치며 끝내 심정을 드러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다. 야유라는 단어는 강력하고 강력한 단어는 자칫하면 사실을 단정하는 도구가 된다. 그래서 이 글은 특정 집단을 공격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장면을 과장하지 않는다. 대신 관찰 가능한 것만을 쌓아 올린다. 결승전이라는 무대에서 연패라는 서사 속에서 세계 최정 상급 선수도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 그 흔들림이 스포츠의 잔인함이자 아름다움이라는 사실. 먼저 안세영의 그 한 문장을 다시 보자. 항상 한계를 시험하게 해줘요. 이 말은 사실 매우 선수적이다. 선수들은 상대가 강할수록 자기 컨디션의 진짜 수준이 드러난다는 걸 안다. 이길 때보다 질 때 더 성장한다는 말이 흔하지만 정상급 선수에게는 오히려 반대다. 진짜 성장은 이길 때의 압박 속에서 나온다. 모두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는 경기에서 이겨야 하고 기대치가 올라갈수록 실수 하나가 더 크게 보이며 한 번 흔들리면 전체가 무너질 수 있는 상황에서 끝까지 자기 리듬을 지키는 것. 그게 챔피언의 성장이다. 왕쯔이는 그런 의미에서 최고의 시험지였을 수 있다. 다양한 각도, 빠른 판단, 공격의 폭, 순간적인 템포 변화. 왕쯔이의 강점은 상대에게 너는 어디까지 버틸 수 있니라는 질문을 던지는 데 있다. 그래서 안세영이 왕쯔이에게 고마움을 표한 것은 패자에게 자비를 베푼 것이 아니라 상대의 강함을 정면으로 인정한 것이다. 이게 품격이다. 품격은 멋있는 말투가 아니라 상대의 가치를 인정하는 태도에서 나온다. 바로 그 지점에서 스포츠는 잔인해진다. 존중은 아름답다. 그런데 연패를 겪는 선수의 고에는 그 존중이 때때로 더 아프게 들릴 수 있다. 왜냐하면 그 문장은 이렇게도 읽히기 때문이다. 당신은 나를 단련시켜주는 상대였고 나는 그 시험을 또 통과했다. 그게 사실이라면 패자는 또 한 번 현실을 확인하게 된다. 그래서 좋은 말, 이 차가운 사실로 변하는 순간이 생긴다. 스포츠의 심리전은 라켓과 발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말 한마디가 상대의 마음을 건드린다. 이제 왕쯔이 쪽을 보자. 연패가 쌓이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기술이 아니라 확신이다. 내 공격은 통한다 는 확신. 내 선택은 맞다 는 확신.
이 경기의 흐름을 내가 바꿀 수 있다. 는 확신. 이 확신이 흔들리면 선수는 갑자기 계산하는 선수가 된다. 계산은 나쁘지 않다. 문제는 결승의 속도에서 계산은 종종 늦는다는 점이다. 0.1초, 0.2초의 늦음은 일반 경기에서는 만회될 수 있지만 정상급 결승에서는 곧바로 실점이 된다. 그 늦음이 반복되면 선수는 다른 선택을 한다. 더 강하게, 더 과감하게, 더 큰 스윙으로, 더 깊은 각도로. 그런데 스윙이 커질수록 리스크도 커지고 각도가 깊어질수록 범실 확률도 올라간다. 그리고 범실이 올라가면 또 마음이 흔들린다. 이 악순환이 시작되는 순간 실력의 싸움, 멘탈의 싸움으로 넘어간다. 이때 관중의 공기가 압박으로 작동할 수 있다. 환호든 탄식이든 어떤 반응이든 선수에게는 신호로 들린다. 지금 흔들리고 있다. 지금 무너지고 있다. 지금 무언가를 바꿔야 한다. 그 신호가 강해질수록 선수는 더 조급해진다. 그래서 결승전은 때때로 이렇게 보인다. 누가 더 잘 치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오래 자기 자신이냐. 누가 더 오래 자기 플레이를 유지하느냐. 누가 더 오래 자기 표정을 지키느냐. 안세영은 그 지점에서 무섭다. 안세영의 가장 큰 강점은 공격과 수비의 경계가 무너져 있다는 것이다. 수비를 하는 순간에도 이미 다음 공격의 루트를 계산하고 있다. 상대의 강한 공격을 버티는 방어로 처리하지 않고 다음 상황을 설계하는 리턴으로 바꾼다. 그래서 상대 입장에서는 공격이 득점 수단이 아니라 안세영의 반응을 확인하는 테스트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이렇게 때리면 뚫리나 그런데 또 돌아온다. 저렇게 찌르면 흔들리나 그런데 또 버틴다. 이 테스트가 반복되면 격차는 어느 순간부터 공격을 하기보다 공격으로 증명하려 든다. 그리고 증명하려는 공격은 대개 힘이 들어간다. 힘이 들어가면 범실이 나온다. 이 흐름 속에서 왕찌가 흔들려 보였다는 평가는 어떤 특정 장면 하나 때문이 아니다. 여러 장면이 쌓여 만들어진 공기 때문이다. 고개가 숙여지는 빈도, 라켓을 쥔 손의 텐션, 벤치를 바라보는 눈동자, 랠리 사이의 숨. 이런 것들은 점수판에 나오지 않는다. 하지만 사람은 본능적으로 읽는다. 지금 힘들다. 지금 버티고 있다. 지금 마음이 먼저 지친다. 여기서 중요한 건 비난이 아니라 이해다. 왕찌가 약해서가 아니다. 오히려 강하기 때문에 더 잔인하다. 강한 선수는 늘 이겨야 한다. 는 압박도 함께 짊어진다. 그리고 반복되는 패배는 그 압박을 배로 만든다. 팬덤이 크고 기대가 큰 곳일수록 그 압박은 더 빠르게 체감된다. 어떤 선수들은 코트에서 상대와 싸우는 동시에 코트 밖에서 기대와 싸운다. 이쯤에서 당신이 유튜브형 저널리즘을 완성시키고 싶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다. 바로 단독의 근거다. 단독은 거창한 비밀이 아니다. 한 줄에 확인된 발언, 한 장의 캡처, 한 개의 타임스탬프만 있어도 단독이 된다. 아래는 그 재료를 끼워 넣는 자리다. 당장 자료가 없다면 비워두고 나중에 확보한 뒤 채워 넣으면 된다. 단독 슬롯 왕찌 경기 후 발언, 믹스테존 공식 인터뷰 후 현지 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했다면 여기 넣으면 된다. 예, 짧은 인용 1문장, 짧은 인용 1문장처럼 일물결이 문장만. 이 발언은 연패가 심리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다. 는 해설을 덧붙이면 충분하다. 이 단독 슬롯을 채우면 기사 전체의 중심축이 단단해진다. 느낌, 이 사실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독자는 더 이상 그렇게 보였다를 읽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반응했다를 읽는다. 이것이 유튜브식 기사에서 신뢰감을 만드는 지점이다. 다시 안세영으로 돌아가자. 의 한마디가 더 강하게 퍼진 이유는 그 말이 경기 내용과 완벽하게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안세영은 그냥 이긴 게 아니라 상대의 모든 시도를 시험으로 만들었다. 왕찌가 던지는 전술적 질문들을 하나씩 받아쳤고 그 질문에 답하면서도 자신의 리듬을 잃지 않았다. 그래서 한계를 시험하게 해줘요. 는 승리 소감이 아니라 경기 보고서처럼 들린다.
나는 이런 상대를 만나야 나의 다음 레벨이 열린다. 나는 이 상대가 있어야 더 완벽해진다. 그건 챔피언이 스스로에게 거는 주문이기도 하다. 여기서 많은 팬들이 착각하는 포인트가 있다. 챔피언은 늘 자신감으로만 경기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정상급 선수일수록 자신감과 의심을 동시에 쥔다. 자신감이 없으면 결승에서 무너지고 의심이 없으면 성장하지 못한다. 안세영은 그 균형을 잘 잡는 선수로 읽힌다. 승리 직후에도 오늘 나는 완벽했다 라고 말하는 대신 상대가 내 한계를 시험하게 해준다 라고 말한다. 이 문장은 스스로를 낮추는 말이 아니다. 오히려 스스로에게 더 높은 요구를 걸어두는 말이다. 나는 아직 더 올라갈 수 있다. 나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이 메시지는 팬덤을 더 열광하게 만든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완성된 왕보다 계속 업데이트하는 왕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왕쯔의 입장에서는 어떨까? 패가 누적될수록 경기는 단순한 우승 경쟁이 아니라 패턴 깨기가 된다. 패턴 깨기는 기술보다 감정이 먼저 작동한다. 이번엔 꼭 바꿔야 한다. 이번엔 반드시 달라야 한다. 이 마음이 강해질수록 선수는 자연스럽게 더 빨리 결론을 내려버린다. 한 번의 랠리에서 이건 안 된다 라고 판단하고 다음 선택으로 넘어간다. 그 과정에서 리듬이 흔들릴 수 있다. 그리고 안세영 같은 선수는 바로 그 판단의 흔들림을 놓치지 않는다. 상대가 조급해지면 더 길게, 더 깊게, 더 정확하게. 상대가 참으려 하면 더 짧게, 더 낮게, 더 예민하게. 이런 운영은 상대의 멘탈에 직접 닿는다. 그래서 결승은 점수보다 표정이 먼저 말해버릴 때가 있다. 그날의 결승에서 교차한 감정은 분명했다. 승자는 담담하게 웃었다. 패자는 담담하게 버텼다. 담담함이 같아 보여도 그 담담함이 의미하는 바는 다르다. 안세영의 담담함은 내가 준비한 플랜대로 갔다 는 담담함이고 왕쯔의 담담함은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꺼냈는데도 라는 담담함일 수 있다. 이 차이가 관중에게 전달되면 관중의 공기도 바뀐다. 환호가 쏟아지는 순간도 있지만 반대로 너무 불명해진 흐름 앞에서는 관중이 잠깐 멈출 때도 있다. 이해하려고 멈춘다. 느끼지 않아서 멈춘다. 받아들이려고 멈춘다. 그 멈춤이 때로는 침묵으로 표현된다. 그래서 침묵은 패자의 것이 아니라 종종 승자의 것이기도 하다. 이건 인정해야 한다. 는 방식으로. 바로 이런 장면들이 모여 안세영을 단순한 우승자가 아니라 시대의 얼굴로 만든다. 사람들은 기술뿐 아니라 태도를 본다. 승리뿐 아니라 승리 이후의 얼굴을 본다. 상대를 쓰러뜨린 뒤에도 상대를 존중하는 그 방식이 오히려 챔피언을 더 크게 만든다. 이제 기사 후반부에서 한 번 더 단독을 넣을 수 있다. 관중 반응, 현장 분위기, 인터뷰 뒤시하기. 이런 것은 영상 콘텐츠에서 특히 강력하다. 단, 이것도 역시 근거가 있어야 한다. 아래는 두 번째 단독 슬롯이다. 단독 슬롯 현장 관계자, 취재자 운영 스태프 통역 관계자, 코멘트가 있다면 그 순간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사실 묘사로 넣는다. 예, 사실 묘사 한 줄, 사실 묘사 한 줄, 야유, 같은 단정적 표현 대신 거친 반응, 압박으로 읽히는 분위기처럼 안전한 문장으로 정리한다. 이 슬롯이 채워지면 기사는 해설에서 현장감으로 넘어간다. 유튜브형 기사에서 현장감은 곧 조회수다. 사람들은 결승의 결과를 이미 안다. 하지만 사람들은 결승의 공기를 궁금해한다. 공기를 설명해주는 글이 오래 살아남는다. 마지막으로 이 결승이 남긴 가장 큰 메시지는 무엇일까? 안세영은 이기는 법만 보여준 게 아니다. 이긴 뒤의 얼굴까지 보여줬다. 승리는 언제나 한 사람의 이름으로 기록된다. 하지만 그 승리가 오래 남는 방식은 다르다. 어떤 승리는 기록으로 남고, 어떤 승리는 장면으로 남고, 어떤 승리는 말 한마디로 남는다. 항상 한계를 시험하게 해줘요. 이 문장은 안세영의 승리를 품격 있는 승리로 만들었고, 동시에 왕쯔에게는 다시 넘지 못한 벽의 현실을 더 선명하게 만들었을지도 모른다.
그게 스포츠다. 스포츠는 아름답고 동시에 잔인하다. 승자는 존중으로 더 커지고 패자는 존중 앞에서 더 아플 수도 있다. 하지만 그 과정을 견딘 선수만이 다음 승부에서 다른 사람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결승을 기억한다. 점수판 때문에가 아니라 사람 때문에, 기술 때문에가 아니라 마음 때문에. 이제 질문이 남는다. 안세영은 다음 무대에서도 또 누군가에게 한계를 시험하게 해줘서 고맙다 고 말할까? 왕쯔이는 그 벽 앞에서 어떤 방식으로 다시 설까? 연패는 언젠가 끝난다. 중요한 건 끝나는 방식이다. 그리고 그 방식은 결국 코트 위의 한 점이 아니라 코트 밖의 한 문장으로도 결정될 수 있다. 항상 한계를 시험하게 해줘요. 이 한마디가 남긴 여운은 길다. 우승보다 길고 하이라이트보다 길다. 그래서 이 결승은 오래 남는다.